김민준의 하루는 오래된 책 냄새와 고요함으로 시작하고 끝났다. 30살의 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 그의 삶은 마치 그가 정리하는 책꽂이의 배열처럼 예측 가능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아침이면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비좁은 원룸을 나섰고, 저녁이면 혼자 냉동 만두를 끓여 먹으며 낡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시계 소리는 때로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 같았고, 때로는 그의 깊은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음악 같았다. 그의 눈은 종종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향했다. 그 불빛들은 수많은 이야기와 삶을 담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언제나 손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자 같았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퇴근 후 민준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냉동실에는 지난주에 사다 놓은 만두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만두를 넣는 그의 손길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익숙하고 기계적이었다. 보글거리는 물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만두의 희미한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드는 그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다. 젓가락으로 만두 하나를 집어 올리는 그의 모습은 느리고 무감각했다. 그는 맛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는 행위처럼 보였다.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친 그는 설거지를 하고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민준의 시선은 공허했다. 그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 삶의 활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외로움은 마치 그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덩굴처럼 그를 서서히 옥죄고 있었다. 그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매일 밤 그가 들르는 공원 벤치에서였다. 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민주는 항상 주머니에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를 넣어 다녔다. 공원 모퉁이의 낡은 벤치에 앉아 사료 봉투를 흔들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길고양이들이 익숙하게 그의 발치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야성적인 눈빛 속에서 민주는 잠시나마 자신 또한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끼곤 했다. 그 작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공원을 찾았을 때였다. 빗물에 흠뻑 젖은 상자 속에서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미 충분히 팍팍했고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질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상자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는 빗속에서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연약한 몸은 그의 손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고 남은 만두 대신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온 참치캔을 내어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먹이를 먹었고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깊은 고독 속에 한 줄기 빛을 드리웠고 그가 잊고 있던 내면의 선함과 연민을 다시 일깨웠다. 비록 작은 생명이었지만 그 고양이는 민준의 메마른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 순간 독자들은 민준의 순수하고 연약한 내면을 엿볼 수 있었고 그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를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준의 작은 원룸 한 구석에는 그의 유일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녹슬어 빛을 잃은 오래된 군용 배지 하나가 전부였다. 사진 속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강렬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했다. 민주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민준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죽음은 가족들 사이에서 쉬쉬대는 금기어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민준이 물을 때마다 늘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사고였단다. 더 이상 아픈 기억을 들추지 마라.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끝났다. 민준은 종종 밤늦게까지 사진 속 아버지를 응시하곤 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가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말하길 꺼려할까? 이 배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아버지의 흔적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지만 모든 것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배지를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차가운 금속에 감촉이 느껴졌다. 녹이 슬어 글씨는 희미했지만 희미하게 특수임무라는 단어가 보였다. 이 배지는 그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평범하고 조용한 자신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왠지 모를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이 배지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곤 했다. 마치 이 배지가 속한 세상은 자신과는 다른, 훨씬 더 거칠고 복잡한 세상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배지는 그가 유일하게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끌림과 함께 미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나갔다. 이 작은 배지는 그의 내면에 잠재된 호기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고 훗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다. 김민준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낯선 노인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도서관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민준은 고요함 속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해진 군복 차림에 깊게 패인 주름과 피곤에 지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민준은 그에게 다가가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김민준 씨 맞으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대호라고 합니다. 김성민 대원의 전우였지. 김성민이라는 이름이 민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을 응시했다. 노인의 눈빛은 고통과 비밀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 안에 자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지. 그리고 아직도 이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USB를 넘겨주면서 자네의 삶은 이제 전과 같지 않을 걸세. 하지만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라는 알 수 없는 경고를 던졌다. 그리고는 민준의 반응을 기다릴 새도 없이 황급히 도서관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은 USB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고 귓게는
노인의 경고가 맴돌았다. 자네의 삶은 이제 전과 같지 않을 걸세. 이 말은 마치 그의 삶에 드리울 먹구름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즉시 USB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서관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힌 민주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는 특수부대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전설적인 존재였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이 비밀에 쌓여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사진첩 속의 희미한 기억과 어머니의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이제 막 걷히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파일을 열기 위해 애썼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림자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그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충돌했다.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적인 두려움과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뒤섞였다. 그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알 수 없는 진실이 그를 강렬하게 끌어당겼다. 마치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준이 파일을 해독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민주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노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이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 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고 USB를 숨겼다. 그때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의 작은 원룸은 갑자기 외부의 위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이어진 밤에는 끊임없이 정체불명의 전화들이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전화를 받으면 뚝 끊어지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잡음만 들려왔다. 민주는 불안에 떨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조용한 사서 김민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력의 표적이 된 인물로 변모하고 있었다. 평범했던 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혼란과 위험으로 가득 찬 미지의 영역이 되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도망쳐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숨어들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 위험한 길을 걸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그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USB 안의 파일들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암호화된 폴더를 어렵게 해독하자 그 안에는 그의 아버지 김성민 대원이 참여했던 작전명 검은 그림자에 대한 기밀 문서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흐릿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문서들은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전설적인 특수요원으로서 비밀 임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밤낮으로 파일을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처럼 보이는 글에서는 임무의 위험성과 동료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다. 그는 특히 강 회장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발견했다.
강 회장은 당시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기업의 총수였고, 문서들은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와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아버지의 동료였던 한대호 상병의 증언 녹음 파일에서는 작전의 실패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고의적인 배신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배신이 강 회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로 요동쳤다. 며칠 밤낮을 새워 파일을 분석하던 민준은 문득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모든 파일들의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숫자의 조합이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좌표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지도를 펼쳐 숫자를 따라 좌표를 찍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버려진 산업단지였다. 그리고 그곳은 3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곳에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한대호 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노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민주는 결국 혼자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어두운 밤, 민주는 낡은 산업단지에 도착했다. 폐쇄된 공장 건물들은 으스스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내부에는 녹슨 기계들과 부서진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문서에서 언급된 특정 구역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 누구야? 민준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 2개가 그를 덮쳤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전문적이었다. 민주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 USB. 어디에 있지? 한 남자가 민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물었다. 민주는 저항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힘에 눌려 속수무책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다.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이 기억하는 본능을 믿어라. 민주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하고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상대의 팔목을 꺾어잡고 균형을 무너뜨렸다. 당황한 상대가 주춤하는 사이 민주는 몸을 날려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모든 행동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자신의 움직임에 놀랐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짧게 배웠던 호신술 동작들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특수부대원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민준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건물 구석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한대호 노인이었다. 노인은 민준이 혼자 이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고 걱정되어 뒤늦게 따라온 것이었다. 그는 민준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왔다. 노인은 재빠르게 움직여 건장한 남자 중 한 명을 가격했다. 노인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숙련된 전사의 기상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노인과 민준이 함께 저항하자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노인과 민준이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을 하자 당황하여 일단 물러난 것이었다. 괜찮나?
한대호 노인이 민준을 부축하며 물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자네 혼자 올 줄 알았네.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자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군.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꼭 자네 아버지 같았어. 노인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재능을 직접 목격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민준은 자신이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치 그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산업단지 외곽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강 회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민준과 노인을 공격했던 남자들의 우두머리인 블랙이 서 있었다. 어떻게 됐나 USB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녀석이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했고 갑자기 늙은이가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오는 소리에 블랙은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민준, 그 하찮은 사서 나부랭이가 이런 반항을 하다니. 게다가 한대호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을 줄이야.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재미있군. 이제 흥미로운 게임이 시작되겠어.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차창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의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블랙, 김민준의 모든 것을 조사해. 가족, 친구, 직장, 모든 것, 그리고 그 USB를 반드시 회수해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는 실패하지 마.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뼈 아팠다. 그는 민준을 단순한 방해꾼이 아닌 자신의 거대한 음모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준의 삶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도서관에 대한 익명의 민원이 쇄도하고 그의 계좌가 수상한 자금 흐름으로 조사받는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강 회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민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대호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민준은 이제 강 회장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도서관에는 민준의 근무 태도에 대한 잊지도 않은 익명의 민원이 쏟아졌고 그의 계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민준의 주변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오히려 그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웠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진실을 파헤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이 자신을 옥죄는 압박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다. 민준은 노인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인 USB에 담긴 암호화된 파일들을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였던 검은 그림자, 작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작전은 30년 전 군사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진행된 특수작전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몇몇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은 특히 한대호 노인의 녹음 파일에 집중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작전 중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당시 군 고위 간부이자 현재는 막강한 기업인이 된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이 군사 기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아버지와 동료들을 제거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USB 안에는 강 회장이 당시 기밀을 거래하던 정황이 담긴 희미한 녹음 파일과 함께 작전이 실패한 직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민준아, 아빠는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강 회장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진실은 그 폐허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메시지는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폐허 속. 민준은 그 단어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전에 발견했던 좌표가 떠올랐다. 그곳은 바로 30년 전 검은 그림자 작전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버려진 군사기지였다. 민준과 노인은 모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전의 날, 민준과 한대호 노인은 낡은 SUV를 타고 버려진 군사기지로 향했다. 가는 내내 노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민준아, 이곳은 자네 아버지에게도 지옥 같았던 곳이었네. 강 회장은 이곳의 모든 것을 묻으려 할 걸세. 노인은 민준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작은 호신용 무기 몇 가지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외부에서 지원을 요청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군사기지 입구에 도착하자 그곳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음산하고 적막했다. 굳게 닫힌 철문과 낡은 경고문만이 지난날의 비극을 말해주는 듯 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과 자신의 운명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투기장과도 같았다. 민준이 잠긴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기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정적을 깨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침입자 발생, 모두 출동하라.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 회장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이곳에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강 회장의 사병들이었다. 민준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그는 고독했다. 한대호 노인은 외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낡고 음산한 기지 안에서 민준은 혼자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사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전사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드디어 오는군. 강 회장의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자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쓸데없이 정의감에 불타는군.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법이지. 강 회장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민준을 농락하려는 듯 보였다. 그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자네가 찾고 있는 진실은 이 기지와 함께 사라질 걸세. 5분 남았다. 이 안에 숨겨진 폭탄을 찾아서 해체하든지 아니면 자네 아버지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든지 선택은 자네에게 달렸어.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시한폭탄의 삑삑삑 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폭탄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동시에 사병들은 그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진실은 그 폐허 속에. 민준은 사병들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기지 내부를 수색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작전 당시 대원들이 사용했던 비밀 통로와 은닉 장소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냈다.
폐허가 된 기지 곳곳에는 낡은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었지만 민주는 아버지의 기록을 단서 삼아 숨겨진 장소를 찾아 나섰다. 그의 본능은 그를 이끌었고 몸은 마치 기억이라도 하는 듯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진실과 생존을 위해 싸웠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점점 더 빨라졌고 민주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사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고독하지만 강인한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1분도 채 남지 않았고 삑삑삑 하는 소리는 민준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댔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강 회장의 사병들은 민준의 숨통을 조여왔다. 낡고 어두운 군사기지는 이제 민준의 무덤이 될 것만 같았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몸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기억하는 듯 위험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회피했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며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언급된 폐허 속의 진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수색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창고, 녹슨 기계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그의 눈에 문득 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십자 모양의 표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에 그려져 있던 특수부대원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민주는 주저없이 표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시간은 20초 남았다. 등 뒤에서는 사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주는 상자를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자물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젠장, 그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 절망감이 스쳤다.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떠올렸다.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민주는 문득 상자 옆에 놓인 낡은 공구함을 발견했다. 그는 무작정 망치를 집어들고 자물쇠를 내리쳤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져 내렸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낡은 USB와 함께 아버지의 빗바랜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USB를 움켜쥐었다. 그때 뒤에서 강 회장의 사병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잡아 USB를 빼앗아 그들은 맹렬하게 민준을 공격했다. 민준은 USB를 품에 꼭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를 지탱했다. 그는 사병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심한 사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암초를 알렸다. 삑삑삑삑삑 폭발음이 귓가에 들릴 듯 했다. 민주는 사병들에게 밀려 넘어졌다. USB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찰나였다. 굴러떨어진 USB는 절묘하게 낡은 기계 부품 사이로 끼어들어갔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손을 발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USB에 닿는 순간 카운트다운은 영혼을 가리켰다. 그리고 띠리리릭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시한폭탄의 작동이 멈췄다. 폭탄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설치해놓은 불발탄이었던 것이다. 강 회장이 민준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불발탄이었다 하더라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은
민준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럴 수가. 스피커에서 강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민준이 폭탄을 해체했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자신의 함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음에 경악했다. 바로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낡은 기지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경찰, 특공대와 취재진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다름 아닌 한대호 노인이었다. 노인은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언론과 경찰 인맥을 동원해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노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강 회장의 음모와 기지 안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설명했고 언론인들에게는 민준이 발견한 새로운 USB의 존재를 알렸다. 강 회장의 사병들은 당황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 특공대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강 회장이 직접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내 이놈 감히 내 계획을 망쳐.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강 회장의 공격을 피하며 그에게서 USB를 지켜냈다. 그 순간 민준은 강 회장의 뒤에서 나타난 경찰들에게 둘러싸였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30년 전 특수부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건가요? 강 회장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민준은 숨을 고르며 손에 쥔 USB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버지 김성민 대원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의 추악한 음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강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 회장은 발버둥치며 이것은 조작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진실을 갈구하는 언론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민준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USB의 내용을 설명했고 한대호 노인은 그 옆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한 남자의 희생과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 회장의 체포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의 거대한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며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수많은 비리와 음모,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재판 끝에 강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졌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과거 그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몰락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사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라는 칭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강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30년 동안 은폐되었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특수부대원의 죽음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민준은 이제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강 회장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갇힌 후 사회는 강 회장의 몰락에 대한 대가로 피해 보상과 함께 민준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돈은 민준의 평생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은 그 돈으로 김성민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아버지와 같은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돕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잊혀진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가족들이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주력했다. 재단을 설립한 후 민준은 여전히 도서관 사서로 일했다. 책 속에서 지혜와 위안을 찾던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재단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특히 자신처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들이 진실을 찾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한대호 노인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30년 묵은 한을 풀었다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아, 자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걸세. 노인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자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토록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실을 용기 내어 밝히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과 맞서 싸웠네. 노인은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속에 숨어 지낼 필요 없어. 자네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빛나고 있으니. 민준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용기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강 회장이 저지른 악행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와 동시에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구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미래를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목적이 가득 차 있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민주는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강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김성민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다. 그는 여전히 도서관 사서로 일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삶의 목적을 찾은 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소심한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밝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당한 김민준이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도서관 이용객들은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익숙해졌고, 동료 사서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실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조용히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민주는 김성민 재단이 주최하는 잊혀진 영웅들을 위한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기념관은 아버지와 같은 특수부대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후대에 길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민준이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한 것이었다. 기념관 입구에는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다. 민준은 동판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성취감의 눈물이었다. 기념관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현역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 유가족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연단에 선 민준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삶에 담긴 진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 김성민 대원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요. 민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용기를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유가족들은 민준의 연설에 눈물을 흘리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저는 이 기념관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민준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그 중에는 예전에는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일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민준에게 사과하며 그의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함께 민준에 대한 존경심이 역력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민준은 기념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증된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민준은 책꽂이 사이를 거닐며 아버지의 흔적을 느꼈다. 그때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창문 밖으로 시선이 닿았다. 그곳에는 민준이 예전에 구조했던 아기 고양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 기념관 마당의 푸른 잔디밭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고양이의 옆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어미의 젖을 물고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삶은 이제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두 번째 봄을 맞이했음을 확신했다.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선물했다. 기념관의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아래 민준의 모습은 평화롭고 충만해 보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